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GTX-T 단축 노선으로 김포시 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하는 가운데 정치권도 분주합니다. GTX-T 원안 노선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하철 5호선 연장이 해법이라는 주장을 내놨는데요. 이 5호선 연장은 그동안 계속 거론돼 오긴 했지만 사업성이 낮아서 흐지부지된 바 있죠. 또다시 5호선 연장을 주장하는 이유 이 시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한종호 김포시 의원과 정진욱 뉴스원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두 분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TX-T 노선 단축 이후에 김포 정치권이 바빠졌습니다. 시가 시민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어떻게 시민들의 분노가 좀 달래졌을까요? 일단은 김포 시민들이 참석한 그 자리에서는 분노가 가라앉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그만큼 분노가 많이 치밀어서 시민들이 많이 격앙된 자세였는데요. 일단 김포시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서울 직결 무산에 따라서 9일 김포 아트홀에서 GTX-T 원안 사수와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시민 의견 청취회를 열고서 시민의 목소리를 들었는데요. 다양한 의견과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날 자리에는 정하영 시장과 그리고 신명순 시의 의장 그리고 김주영, 박상혁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질의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는데요. 일단 오후 5시에 시작한 청취회는 3시간 넘으면서까지 끝나지 않는 열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많은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선출직 공무원들, 이날 참석하는 공무원들이 모두 다 머리를 숙이면서 시민들에게 사죄를 했고 열심히 하겠다 이런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시민들 대체적 분노하는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시민들이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참 의미가 있던 자리다 이렇게 평해 볼 수가 있겠죠. 이 대통령 빼고 다 만났다 이런 이야기도 나올 만큼 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되기 쉽지 않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들이 나왔습니까? 일단은 일단 처음에 골드라인 체일린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너도 타봐라 이제 이런 거 나왔었는데 이것을 제안했던 시민이라고 밝힌 분은 2년 전 논의됐던 한강선이 언급조차 안 되고 사라졌다. 그리고 BC값 0.78을 제안한 거 봐서 한강선을 유치하려는 의지가 국토부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BC값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도 건폐장 지하화 등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는데 이런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지적을 했고요. 또 다른 분 같은 경우는 범신 운동에 총력을 기울여서 서면 운동과 이런 것들을 국토부에다 우리의 의견을 빨리 보여줘라. 그리고 국토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전향이 되도록 다시 한 번 더 그 선출직 공무원들이 요구를 했고요. 이 정하영 시장을 비롯해서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은 이런 시민의 의견을 받아서 그리고 국토부에 전달하고 경기도에 전달해서 어쨌든 지하철 5호선 연장과 그리고 GTX-T 노선 서울 직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겠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조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선 지하철 5호선 연장안 해법이란 토론회까지 열었는데 GTX-T는 사업성이 1이 나왔는데요. 이 지하철 5호선 연장은 GTX-T보다 사업성이 그보다 더 낮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5호선 연장이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의원님? GTX는 이제 계획을 잡고 추진해야 하는 장기 사업입니다. 최소 15년 내지 2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때까지 김포시 인구는 2035 계획에 의해서 최대 76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현재 상태로 그때까지 기다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김부선은 GTX-B가 개통될 때까지는 제대로 된 GTX 기능도 해낼 수가 없는 노선입니다. 반면 김포한강선은 지자체 간 합의하면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준비되어 있고요. 2018년 12월과 2019년 10월 두 차례의 정부 계획에 포함되었고 홍철호 전 국회의원의 도움으로 BC값을 0.99까지 끌어올려 놓았고요.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에는 포함되지 못했지만 지자체 합의, 신도시 추가 건설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속 수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가철도망 사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기지창 이전 사업에 5호선 김포 연장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지하철 5호선 연장 역시 이번 국가철도망 계획에선 제외가 됐는데 그동안 이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언급됐던 적이 언제였죠? 일단 김포한강선, 그러니까 지하철 5호선의 연장은 지난 2019년 국토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이하 대광이라 하죠. 이런 광역교통 2030 구상안 발표 시에 이 지하철 5호선이 포함됐었습니다. 이때 서울시는 2020년 7월에 지하철 2호선과 5호선 연장 및 신정방화 차량기지 이전 타당성 용역에 착수했었는데요. 이때 용역기간 1년 정도 됐었습니다. 일단은 지하철 5호선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선과 관련해서 이 건폐장 동시 이전 불가 방침을 고수했던 김포시 같은 경우는 2019년 10월에 건폐장 포함과 포함 불가에 대해 두 가지 입장을 모두 국토부 대광위에 제출했고요. 일단 김포시는 하지만 건폐장 이전을 포함한 검토안의 비용 편익 값이 좀 높게 나왔지만 이 건폐장 이전은 불가하다. 그리고 네. 차량기지 이전만을 수용한다 입장을 줄곧 서울시에서 밝혔습니다. 과거 홍철호 전 의원이 빚값을 0.99까지 끌어올리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가장 이 논란이 됐던 게 건폐장과 차량 기지 이전 문제였죠. 특히 건폐장의 경우는 주민들 반대가 굉장히 극심했잖아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건폐장은 과거의 건폐장입니다. 네. 현재 건폐장은 친환경을 이야기할 정도로 법과 시설이 친환경이라는 의미를 뒷받침하고 있고요. 건폐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오해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설 폐기물을 가져와서 매립하거나 산적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건폐장은 매립하거나 산적하는 곳이 아니라 반입한 폐기물을 재활용 처리해서 수도권 매립지에 납품하는 등 순환 골재로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건폐장은 정확하게는 이제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시설을 의미하고요. 다시 말하면 예전에 수집 운반 업체들이 콘크리트를 덩어리를 깨고 부수고 하던 모습들은 이제 아니고요. 2013년 법이 개정되어서요. 건폐장을 옥내화하도록 했고요. 그동안 소음, 분진을 일으켰던 수집 운반 업체들의 절단 행위는 2019년 4월 법 개정으로 2020년 4월부터 금지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그 이미지 때문에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설명이신 건데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건폐장 이전을 다시 공론화해야 한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 건폐장에 대한 주민들의 일단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그 전제를 가져야 된다 보고요. 그리고 일단은 시민들이 지금 원하는 거는 이 건폐장, 이 지하철 건폐장을 막고 지하철 5호선보다는 일단은 GTX-D 원안을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건폐장이 없는 지하철 5호선 연장 이걸 먼저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어느 정도 설득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만약에 되지 않다면 차선책으로 그렇다면은 건폐장을 막고 지하철 5호선 연장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시민들을 돌아다니면서 취재해 보면은 일단은 건폐장 것보다는 일단은 지하철 5호선 연장 원안 사수, GTX-D 원안 사수를 일단 원하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 선출직 공무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포함해서 일단은 정무적으로도 이 부분은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라 보고요. 네. 만약 이게 풀어지지 않으면 일단 현재 시민들한테 상당히 경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는 앞서 말씀드렸고 청문회 거의 시민의 의견을 듣는데 거의 청문회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장한테 머리를 깎고 삭발 요구까지 하면서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차차선으로 일단 김포시는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그 건폐장 이전과 관련해서 어떻게 시민을 설득할 방안이 있습니까? 예, 건설 폐기물장이 친환경이라는 사실을 시민들이 정확히 아신다면 우리는 뜻을 하나로 모아서 5호선 연장을 꼭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전 후보지는 인천과 김포의 경계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 4009 근처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위치 선정에 있어서 다툼이 최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폐장 관련 법령이 개정된 부분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4항 1호에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시설은 옥내화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이하 법에서도 수집 운반 업체는 절단 행위 없이 단순히 운반만 하도록 했고요. 참고로 현재 대곳에 그 대병리에 그 1만 5천 평 규모의 건설 폐기물장이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참고로 그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 이동하는 차량들에 대한 어떤 비산먼지라든가 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어떤 질문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사실 지금 있는 수도권 매립지 도로와 해안도로를 통해서 거의 이 대병리에 있는 업체가 진입하는 그런 차량들의 인지를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폐장에 대한 어떤 막연한 오해가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고요. 참고로
방화동 건설 폐기물 일일 반입량이 한 2,500톤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25톤 차가 100대 분량이죠. 100대 분량을 8시간으로 나누면요. 시간당 12.5대에 불과합니다. 과연 이러한 사실들이 그렇게 지하철 5호선을 받지 못할 정도의 환경 제한 시설인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잘 홍보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허들은 이 서울시가 과연 5호선 연장에 찬성하느냐 하는 문제일 텐데 사실 이 건폐장 이전도 서울시가 먼저 요구한 게 아니었잖아요. 게다가 지금은 서울시장도 바뀌어서 이제 다시 협상을 해야 할 텐데 서울시 협조를 이끌어낼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서울시도 2018년에요. 그 5호선 연장에 찬성했습니다. 건폐장 이전도 서울시 방화동 차량기지 이전 용역이 끝난 후에 개발 부지 확보를 위해 먼저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미 정치권에서도 차량기지와 건폐장 이전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 용역 결과에서도 건폐장을 함께 이전할 경우 BC값이 0.81까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방화동 차량기지 부지 개발 의지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최근 서울교통공사에 더 이상 서울 외곽으로 직결 노선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띄웠고요. 서울시가 김포한강선 5호선 김포 연장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건폐장 이전 문제 해결이라고 봅니다. 서울시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는 입장을 얘기해 주셨어요. 서울시가 네. 신정 방화 차량 이전을 고려한 사전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도 있었는데 일단 이 결과가 나와봐야 하지 않겠어요? 일단 맞습니다. 일단은 서울시 사전 타당성 용역 조사 이 결과에 대한 배경을 보면 2019년 12월에 서울시에서 당정협의가 있었거든요. 당시에 서울시장이었던 고 박원순 시장 그리고 대강위원장 그리고 국토부 그리고 방항이지 쪽 그리고 2호선 신정기지 쪽 국회의원 그리고 당시 김포시의 국회의원이었던 김두관 의원 그리고 서구 관련 국회의원이 참여를 해서 김포시와 인천시가 건폐장을 받지 않으니 차라리 2호선과 5호선 통합기지를 2호선과 5호선 통합기지를 이전을 하는 용역을 한번 내서 대광이 한번 내보자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이제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2020년 하반기 서울시가 2호선 연장 및 신정 방화 차량기지 이전 사전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거든요. 예상은 4억 9천만 원 정도 투입이 됐고 한 12개월로 예상은 됐는데 어쨌든 또 유찰이 되면서 좀 늦게 들어갔어요. 용역이 늦게 들어간 상황 방문도 있었고 또 이 중간에 또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이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그래서 대강의 발표에 결국에 들어가진 못했거든요. 근데 김포시에서는 어쨌든 이 용역 결과를 김포시 자체 용역 결과를 냈는데 BC값이 차량기지 이전 개발, 그러니까 이전을 하는 개발했을 때는 BC값이 0.78이 나왔고 이 차량기지 이전 개발과 건폐장 개발 같이 해서 0.99가 나왔어요. 그만큼 건폐장 이전과 같이 했을 때 높게 나왔거든요. 네. 이 부분에서 어쨌든 대강위에다가 이제 의견을 제출했고 인천시도 똑같이 의견을 제출한 걸로 현재 그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서울시가 건폐장 개발 이익이 그때 당시에 8,200억 정도가 이제 건폐 개발 이익이 나오는데 이것을 5호선에 투자한다고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근데 김포시에 대한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 일단은 서울시가 그런 얘기는 듣긴 들었으나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공문을 오간 건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서울시와 결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앞서 말했던 공청회나 이런 부분에서 정한 시장이 말한 것처럼 아직까지 서울시가 이런 걸 요구하지 않았는데 굳이 우리가 먼저 나서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건폐장 없는 지하철 5호선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시민 청취에서도 사실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김주현 국회의원이 관련해서 이 서울시가 준비가 사실상 덜 됐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포시의 의지로만 5호선 연장이 가능할지 김포시의 여야 모두 5호선 연장을 주장하고는 있는데 이 서울시의 그 입장에 따라서 좀 달라질 여지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일단은 서울시장이 지금 오세훈 시장,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 이제 서울시장이 나왔지 않습니까? 어쨌든 박원순 시장과의 결은 좀 확실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MOU 체결 이런 부분,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의힘이 목소리를 내서 이런 부분을 정무적으로 풀어간다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근데 하지만 지금 시민들의 의견은 이제 그것보다도 지금 국토부가 과연 이 김포 골드라인을 타보고 지금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이냐, 이거에 대한 분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뭐 박상희 의원도 청문회 때도 국토부 장관 청문회 때도 한번 타보시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국토부 장관이 임명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해결이 된다면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정무적으로 풀어야 되는 그런 숙제가 남아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건폐장 이전을 한다고 해도 그 과거 조사에 의하면 BC값이 0.99, 그러니까 1을 넘지 못한 결과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을 위해서 한강 신도시 추가 개발 제한까지도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 국가철도망 계획이 6월에 그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할 부분은 서울시의 개발 부지 확보를 위한 기지창과 건폐장 이전을 통한 5호선 연장이 되어야 하고요. BC값은 일반적으로 0.9만 넘으면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을 맡았던 교통연구원이 보수적으로 분석하는 탓에 BC값이 좀 부족하게 나왔고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지 못했죠. GTX가 계획되면서 김포한강선의 사업성이 좀 낮아진 것도 원인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일단 건폐장 이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요. 한강 신도시 추가 개발 등을 통해 수요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통연구원이 사업성이 낮다는 주장을 수용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을 뒤엎고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좀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 GTX D 노선을 부천이 아닌 일산 대곡역으로 연결을 해서 GTX A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포 시민들이 바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일단은 이거는 그러니까 전 홍철 의원 이제 보좌관인 이제 김명수 보좌관이 얘기했던 말인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다시피 김포 시민들은 원안입니다. 원안이죠. 원안. 어쨌든 오로지 이제 GTX-T 원안이고, 그리고 저희가 그 8일과 9일, 그러니까 촛불 집회와 풍선 챌린지에 다 참여를 했거든요. 거기서 느꼈던 거는 일단은 김포 시민들은 이 국토부가 이런 판단을 내린 부분이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했는지, 그리고 도대체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우리 김포 시민들을 어쨌든 이렇게 무시하면서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 과연 그 10조에 대한 Y장선 10조고 이 나머지 김포시가 원했던, 그러니까 경기도가 제출할 것이 5조 원 정도의 상당의 그 예산이 들어간다고 얘기했지만, 과연 그 총 들어가는 총 예산이 한 100몇 조 중에 30조, 나머지 기존 사업 뺀 30조 중에 그 김포시한테 그 줄 수 없을 만큼 그런 이유가 있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국토부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그런 점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이 대곡에 관련된 것은 차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이 부분이 뭐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지금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뭐 그런 얘기도 했었죠. 시민들이 그 선출 지원 공무원들한테 과연 대안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어느 정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을 못했거든요. 정한 시장이나 거기서 참석했던 국회의원들과 그 시의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 가지의 방안은 될 수 있겠다. 근데 하지만 GTX-D 원안 그리고 서울지하철 연장은 그대로 하는 길을 김포 시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원안을 원하고 있다. 다른 신도시와는 다르게 김포는 이 두량짜리 경전철이 전부라는 점에서 다른 신도시와 비교했을 때 그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클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정치권이 이런 시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텐데요. 국민의힘에서도 향후 대응 전략이 있습니까? 네, 김포 시민들의 바람은 기본적으로 서울 도심으로 바로 연결되는 전철일 것입니다. 직결 노선이죠. 네, 직결 노선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GTX를 반영하면서 부천 종합운동장까지만 가도록 했습니다. GTX의 정의도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라고 되어 있는데,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는 서울 도심이 아닌 부천에서 종료되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김부선이 부천에서 끝나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면 차라리 대곡역으로 트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의견인데요. 네. 이 말은 대곡역에서 환승하자는 것이 아니라 김포에서 출발하는 GTX를 GTX-A 노선을 이용해서 서울역, 삼성역, 동탄까지 운행하자는 것입니다. 파주에서 출발하는 GTX와 번갈아 가면서 통행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건데요. GTX-A는 2023년 말에 개통하기로 되어 있고요.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운행할 수 있고 비용도 김부선보다 확실히 적게 투입됩니다. 그래요. GTX-D 원안 사수를 위한 어떤 당 차원의 대응 전략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부분은 김포와 같은 2기 신도시는 우리가 원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서울의 인구 과밀화 해소를 위해 만든 것이거든요. 국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민들과 토론해서 입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누차 공론화의 필요성을 이야기했고요. 간단합니다. 공론화에서 결론을 도출하면 됩니다. 환경 재앙인지 친환경 자원순환 재생시설인지 규명하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논쟁은 없고요. 그런데 공론화하지 않는 이유는 왜일까 참 궁금합니다. 환경 재앙이라는 거짓 프레임을 씌워 정치 놀이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일부 선출직과 지자체장이 나서서 시민들의 오해를 부채질하는 것은 선출직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거죠. 시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실현할까 고민하고 방안을 찾는 것이 선출직의 역할과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5호선 연장, 김포선 연장이 가능할지 시간 짚어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